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먼저 가장 UFO의 정보 보고인 미국이란 나라는 아주 많은 정보와 극비 정보와 UFO에 관한 정말 엄청난 그런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쾌한 발표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 정보 자유화법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맹 박사님이 얘기한 강연한 내용 중에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문서가 공개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11년에 미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뭐로 했냐면은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밝히라는 탐험서에 대해서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홈페이지에다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5,000명 정도가 탐험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구 밖에 외계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외계인이 인류와 만났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외계 생명체가 인간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미 정부는 갖고 있지도 않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암시하는 믿을 만한 정보도 없다. 아주 명쾌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미 정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아주 희한한 또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미국 NS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NSA는 아까 맹 교수님 발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미 국가안전보장국이라 그래가지고 스노든이 CIA 출신에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 CIA 외에 그거보다 더 상위의 그런 기관이 NSA라는 감청 기관이 있어요. 이 NSA는 전 세계의 감청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전화, 유선, 무선 통신 모든 거를 다 감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도감청을 맡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개된 기밀 문서가 아주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날 정보 자유화법에 의해서 피터 게스틴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제소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이 공개가 됐냐면 2004년 10월 21일 국가안보국 저널에 실린 내용이 2011년도에 와서 공개가 된 겁니다. 한 7년 뒤에.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인류가 외계인과 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일부 성공을 했고 또 외계 메시지를 해독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죠. 그 요지는 뭐냐면 다큐멘트 서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 정부가 외계인과 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부 외계 메시지를 과학자들이 파악하는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암호해독 전문가의 하워드 캠페인 박사가 했는데 이분이 NSA에 보면은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그런 수학, 이제 암호 해독하는 그런 수학자들하고 이제 이 캠페인 박사가 주도적으로 암호를 해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NSA에다 제공했다 그래요. 보고서로. 그 보고서의 이제 내용의 일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NSA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지금 14권, 볼륨 14권의 넘버 1, Key to the Extraterrestrial Message라고 되어 있죠.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확대해서 깨끗하게 보면, 네, 저기 하워드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죠. 박사가. 그래서 닥터 캠페인은 이제 제공했다. 29개의 메시지를 제공했는데, 바로 외계에서 온 외계 지성체의 그런 메시지를
테크니컬 저널에 이제 실렸다는 얘기죠. 제공하고. 그래서 미 백악관의 발표와는 달리 이처럼 그 NSA나 국가안전보장국에서 이미 그 에얼리언 외계 지적 생명체와 통신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통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란 정부는 대중들에게 알 권리도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이러한 엄청난 내용의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확고한 어떤 증거 획득과 또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 그럴 경우 이것을 어떻게 미국 국민들한테 어느 시점에 이것을 공개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심사숙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비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MJ12라는 이 비밀 문서, 머제스틱 12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스웰 UFO 크래시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미 정부가 1947년부터 UFO를 어떤 식으로 조사 연구해왔고 그 결과가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서가 지금 소각되기 전에 이제 슬쩍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렇게 보존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면은 뭐 아주 충격적인 게 또 많이 나와요. 1966년에 아쿠아리어스라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다 그래요. 이 아쿠아리어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2014년 5월 21일 날 이제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이 프로젝트 아쿠아리어스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받았다 그래요.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MJ12의 목적이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서 얻는 사이언티픽한 거, 테크놀로지한 거, 그 다음에 의학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거다 이거죠. 그 외에 또 시그마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는 그 비밀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 시그마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계인과 무선 통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통 어떤 교신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일부.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1964년 4월 25일 날 뉴멕시코 홀맨 공군기지에서 미 정보 장교와 그쪽 팀과 그쪽과 서로 어떤 모종의 그 대화 채널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그마 프로젝트 외에도 또 플라토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외교적인 교섭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라 그래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면 외계인과 미 정부 간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모종의 어떤 협약이라 그럴까? 아까 맹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극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협상을 했었다는 뭐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파우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UFO가 실제로 추락을 한다 그러죠.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한 회수 잔해들 그런 거를 회수하거나 잔해를 비밀리에 분석하는 그런 파우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목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웰 UFO 사건 외에 뭐 캑스버그 사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죠. 1950년대 초반에 UFO가 상당히 그 추락한 건수가 많았는데 뭐 지금까지 한 거 보면 한 뭐 수십 건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브라질의 그 바지나 UFO 추락 사건이 있죠. 유명한.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반대되는 미 정부와 미 백악관과 대표하는 그 다음에 미 국가정보기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의 UFO 출현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이전에 미 공군 UFO 조사 프로젝트가 22년 동안 가동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뭐 휴파이터즈라든가 플라잉 소서 그런 용어가 나왔고 UFO라는 용어도 그때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비영접시 소동이 일어나면서 50년대에는 또 UFO 웨이브가 미국, 프랑스, 이태리 쪽에 뻔질나게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콘택트 케이스도 발생하고, 물론 이제 1950년대 3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동란 때 UFO 출현이 한 42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근처 바다 상공에서 미 해병대 카메라맨에 의해서 촬영됐다는 사진입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그 공군이 여기 12,000건에 달하는 목격 보고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뭐 867건인가 이 정도가 이제 unidentified 미확인으로 분류가 됐다. 반면에 이제 소련에서도 미국에서 1969년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시점에 소련에서는 UFO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예, 거꾸로 미국이 한 발 앞섰다고도 볼 수 있죠. 모든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70년대에 넘어와서 미국에는 또 뻔질나게 UFO 플랩이라든가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얼리언 휴머노이드 생물체가 착륙해가지고 출현합니다.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개펜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정식 UFO 조사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년대 때 중국에서 UFO 웨이브가 일어나면서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금 저기 보시는 사진이 뉴질랜드의 아주 유명한 네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책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때 촬영된 레이더에도 포착이 됐고 UFO 사진도 찍혔고 육안으로도 목격했고 아주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79년에 이제 UFO 정부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는 카오스라는 단체에 의해서 1979년에 무려 한 1000페이지 정도가 공개가 됩니다. 피터 게스틴 변호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영국 랜더섬이라는 UFO 착륙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 랜더섬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숲속인데, 이 랜더섬의 위치가 영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나토 공공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UFO가 착륙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1년에는 프랑스 프로방스라는 쪽에 저 가운데 그림이죠. 저렇게 둥글넓적한 그런 형태의 그냥 매끈한, 그것이 직경 한 10m 정도 되나 그 정도의 창문도 없는 그런 물체가, 은백색 물체가 사뿐의 정원 바닥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서클 모양의 착륙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게가 상당히 1톤이 넘는 무게로 눌렸을 때 그런 자국이 생긴다는 보고도 나왔고요. 그리고 81년대에 한국에서는 이제 공군 파일럿 조종사 2분이 UFO를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스케치 원반형 UFO를 추적하는 팬텀기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UFO에 대한 기밀 문서 X파일이 전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UFO X파일이 공개될 수 있을까? FBI, 멀더 요원이 X파일 영화처럼 이 X파일이 공개된다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사건 파일이 많을 텐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 이것이 2001년도에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서 먼저 군과 정보기관에 있던 기밀 취급자들이 UFO에 대한 자기 체험담과 자기가 취급했던 그런 기밀 정보를 전격 공개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1650건에 대한 6000페이지 분량의 다큐멘터를 공개합니다. 프랑스는 어떤 나라냐면
그 UFO에 대한 그 기밀 문서 공개를 가감없이 다 하는, 그래서 전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공개적인 나라예요. 미국과는 달리.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영국이 2008년도에 국방성에서 10,000페이지 분량의 비밀 문서를 공개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그 1950년대부터 UFO 조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수만 페이지 분량의 그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 이후에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속속 그냥 막 경쟁하듯이 공개를 합니다. 문서를. 그렇다면 앞으로 UFO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올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봤을 때 제가 예상해보는 5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UFO에 숨겨진 그 진실이 공개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됐던 거 외에 정말 우리가 궁금해한 UFO에 대한 스모킹건, UFO가 실존한다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그런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자료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걸로 본다. 두 번째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발견이 아마도 발표될 수도 있을 거다. 최근에 그 나사가 그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보다는 미니 지구, 미니 태양계라는 그런 것이 발견됐다 그러죠. 40광년 거리에서. 거의 그 5, 6개인가 그 행성이 태양을 돌고 지구와 거의 흡사하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발표될 거예요. 그냥 주요 선진 국가 중 일부가 그 UFO X파일을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에 의한 충격적인 정보 공개인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정보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아마 죽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취급했었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내가 양심에 꺼리낀다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극비 정보라든가 이 지구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충격적인 정보가 더 공개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주요 선진 국가에서 외계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대중적인 공개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5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아마도 50년 사이에 이런 정보나 진실에 관한 증거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많은 그 기밀문서가 목격자로 또는 착륙한 사건, 또 외계인과 컨택됐다는 그런 사건들이 기밀문서로 공개됐는데, 이보다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스모킹건, 그런 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공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UFO 미래, 인류와 UFO의 어떤 이제 상관관계 진행이 될까? 일단 천문학적인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UFO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천문학적인 탐색은 전파망원경이라든가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한 미니 태양계의 발견, 지구와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가진 태양계가 실제 40광년 거리에 있음이 발견됐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더욱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반면에 이제 UFO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예전에는 1세대가 뭐냐면 1950년대부터 그쪽에서 우리 지구인을 관찰하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뭐냐면 60년대, 70년대 근거리 접촉을 하고 텔레파시로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세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재 시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의도적 대기 촬영을 또 허준 씨랑 같이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시도가 제5급 만남. 아까 처음에 보신 그 3번에서 촬영된 그 22초짜리 영상이 제가 첫 그 의도적 대기 그 오종조우라고 그러죠. 즉 UFO를 호출하는 프로젝트예요. 그 호출하는 첫 시도에서 첫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관찰 시대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의도적인 접촉 시대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찰하고 촬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착륙을 유도하게 하고, 그 착륙한 비행체에서 휴머노이드 생물체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그런 것까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인류가 과연 이 우주 바깥으로 지금 탐사를 하고 또 외계 어떤 그런 행성에 우리 지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가를 지금 민간에서 국가기관에서 많은 로켓도 발사하고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데, 과연 직접적으로 그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경우에 그들 문명과 인류의 문명이 서로 발견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과연 문명 간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문명의 충돌을 일단은 벗어나야 된다. 뛰어넘어야 돼요. 즉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을 우리 지구인은 느낄 거고, 그쪽에서 아무리 우호적이라 그래도 그 우호적인 것이 입증이 될 때까지는 아마도 두려워할 겁니다. 적대적으로 될 겁니다. 그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미 1950년대 미 본토에서 일어난 교전 상황이라든가 한국전 당시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일본 방위상 같은 경우는 뭐 UFO가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 본토를 급습할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는 고민 중에 있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닉포프라는 그 유명한 국방성, 영국 국방성의 조사위원장은 만에 하나 지구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정말 뭐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처음에는 어땠냐면 UFO가 출현하면 레이더망을 통과해서 자국 본토에 오면 일단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이게 아군 건지 적군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비행체가 들락달락거리니까 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이것은 도저히 봐도 외계에서 온 걸로 밖에 추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격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격추 명령을 내렸지만 공군기가 UFO를 격추시켰다는 그런 보고가, 실제적인 보고가 일반인한테 센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닉포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영국 그 국방성에서 레이더에 포착이 될 경우 격추시키라는 명령 하달이 수시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공격에 성공했었던 적은 단 한 번. 이렇듯이 지구의 문명의 충돌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든지 확인이 서로 간에 그때는 문명이 공존하는 시대로 가겠죠. 이 공존을 하려면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외계 문명과의 공존에 따른 협약이 필요할 것이고 체결을 해야 되고, 서로 상호 불가침, 내정 간섭하지 말고 외계를 진출을 허용하는 상호 불간섭 조약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결이 되면, 지켜지면 세 번째 문명의 진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명의 충돌, 공존, 바로 이제 문명의 진화. 진화가 뭐냐? 즉 문명이 진화되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이기 때문에, 즉
나라의 그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받아, 우리 지구인도 외계 기술에 발전된 그 초과학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거를 전수받고 더 발전을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 문명권은, 지구 문명권은 더 빠른 속도로 진화될 것이고, 모든 지구상의 핵무기라든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